자, 사람의 유전 봅시다. 자,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은 일단은 한 세대가 길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는 자손이 태어나서 자기가 성체가 돼서 그 다음 자손을 낳을 때까지 기간, 보통 사람은 한 30년 정도로 보는데 한 세대가 길어요. 그래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특정 형질이 유전되는 방식을 한 학자가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기껏해야 길어야 두세 대를 볼 정도밖에 못 보니까. 그 다음에는 자손의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활용할 충분한 데이터가 좀 안 나오고, 그 다음에는 대립 형질이 복잡해요. 사람 뭐 키가 크다 작다, 그다음 뭐 머리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피부 색깔이 뭐 까맣다 하얗다 이렇게 막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중간 형질도 많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는 자유구배가 어려워요. 피부색을 알아보려고 흑인 남자, 백인 여자, 또는 흑인 여자, 백인 남자를 임의교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의 유전 연구를 하는 방법은 그래서 주로 직접보다는 간접 방법을 이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정 형질을 가진, 그러니까 가계도 조사를 많이 해주는데, 그래서 특정 형질을 가진 집안에서 여러 세대를 걸쳐서 이 형질이 어떻게 유전되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부모에서 자식한테 어떻게 가는가, 뭐 부계 유전이냐, 모계 유전이냐, 아니면은 엄마 아버지의 성별에 상관없이 가느냐, 또는 우성이냐, 열성이냐, 여러 가지를 판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질의 우열 관계, 그 다음에 유전자의 전달 경로,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이 어떤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지 등을 알 수가 있고, 앞으로 태어날 자손의 형질도 어떤 자손이 나올 거냐, 그 다음에 그 자손이 나온다면은 어떤 비율로 태어날 거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쌍생아 연구, 쌍둥이 연구가 있는데, 쌍둥이가 크게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일란성은 말 그대로 일란, 수정란이 한 개고, 이란은 수정란이 두 개예요. 즉, 이 경우는 난자 두 개, 정자 두 개라 각각 따로 수정된 수정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배란이 될 때 여자가 한 달에 한 개만 나와야 정상인데 어떤 이유로 두 개가 배란이 된 거야. 근데 하필 또 그때 수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수정이 돼서 착상이 됐어. 그래서 이 경우는 성별도 다를 수 있어요. 남자 여자 쌍둥이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남자 남자 또는 여자 여자더라도 그러니까 언니 동생으로 태어났어야 되는 건데 한 번에 태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두 개의 수정란이 동시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는 유전자 구성이 완전히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서 나눠질 때, 뭐라고, 난할 과정에서 발생 초기에 둘로 나눠져서 2세포기 때 각각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태에서 쪼개지면 안 되는데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경우는 유전자 구성이 완전 서로 같아요. 그래서 형질 차이가, 이 경우는 유전자는 완전 똑같은데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발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환경적인 요인의 차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는 다르지만은 같은 환경에서 유전자가 어떻게 다르게 발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일란성 쌍둥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같은 유전자가 환경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다음에는 얘는 다른 유전자가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는가, 얘는 유전자의 영향, 얘는 환경의 영향을 알아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통계조사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다 통틀어 보는 거야. 뭐 혀말기가 되는 사람, 미맹인 사람, 그 다음에는 뭐 혈액형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곱슬머리 또는 생머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형질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례를 가능한 많이 수집을 한 다음에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형질이 우열 관계 또는 어떻게 유전이 되는지, 유전자가 어느 게 더 많은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걸 통계조사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다음 최근의 연구 방법은 염색체의 수와 모양을 분석을 해줘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핵형 분석이라고 해요. 염색체의 수와 모양을 분석을 해주는 걸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을 진단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염색체 분석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거 뭐 수사할 때도 많이 쓰죠. DNA 분석. 그래서 특정 형질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된 유전자의 정보를 얻어내요. 그 다음에 부모의 DNA와 자녀의 DNA를 비교해 준다. 뭐 친자 확인할 때도 사용을 해주지만은 특정 형질의 유전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병을 얘가 가지고 태어났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줄 수도 있게 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자, 그래서 가계도 볼 때는 네모가 남자, 동글뱅이가 여자, 이렇게 되면 결혼. 예전에 문제 잘못 나와서 이렇게 된 경우 있어서 자, 그래서 이렇게 꺽쇠가 나오면 뭐예요? 자손.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 봅시다. 이거는 상염색체는 남자, 여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염색체고, 이 상염색체에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질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 쌍 중에, 한 쌍이면은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 두 종류란 말이에요. 이 두 종류 중에 몇 개를 가지는 거야? 두 개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두 종류 중 두 개에 의해서 결정된 유전을 뭐라고 하냐면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해요. 우열 관계가 명확해요. 그래서 우성, 혐알기, 요거 이렇게 말리는 게 혐알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혐알기 가능, 불가능. 이마선이 이렇게 V자인 사람, 그러니까 V자가 이렇게 보통 3자죠. 이렇게 V자인 사람, 일자인 사람, 보조개가 있고 없고, 눈꺼풀이 쌍꺼풀이고 외꺼풀이고, 귓불이 쌍꺼풀 없는 거, 무쌍. 네. 귓불이 분리형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분리형. 부착형은 없어요. 귓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부착형. 자, 분리형, 부착형. 엄지 모양이 이게 선생님 이렇게 굽었어요. 이렇게 뒤로 구분형. 이렇게 이거 뒤로 안 굽어지는 사람 있어. 이렇게 서 있는 사람. 네, 그거는 구분형. 네, 근데 이게 안 굽어지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굽지 않은. 이런 것들이 상염색체 유전이고, 이거는 정확하게 멘델의 분리의 법칙과 우열의 법칙에 따라 유전이 돼요. 대립 형질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남녀에 따른 형질의 빈도 차이가 없어요. 상염색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혐알기는요. 혐알기가 가능한 게 혐알기 불가능에 대해서 우성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자, 혐알기 유전을 봅시다. 둘 다 혐알기가 가능한데 혐알기가 안 되는 자손이 나왔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혐알기가 안 되는 유전자가 부모한테 하나씩은 있었다라는 소리죠. 결국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부모 세대에 없던 형질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 형질은 뭐다? 열성 형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둥근 완두에서 주름진 완두가 나오는 것도 결국엔 뭐예요? 열성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부모 세대에 없던 형질이 나왔다. 그럼 그 형질은 무슨 형질이다? 열성 형질이다 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경우는 알 수가 없잖아요. 뒤에 뭐가 왔는지. 그지? 근데 이 경우도 둘 다 혐알기가 가능하면은 그 대신에 얘는 무조건 유전자를 100% 알 수 있죠. 왜? 무조건 하나를 받아와야 되는 거니까. 그지? 자손의 유전자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아버지의 유전자형은 정확히 알 수가 없지. 왜냐하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는 판별이 안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얘는 무조건 이형접합이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경우도 무조건 이렇게 이형접합 잡종 유전자여야 되겠죠. 결국에는. 네. 그 다음에 ABO식 혈액형 유전자. 이거를 무슨 유전이라고 하냐면 복대립 유전이라고 해요. ABO식 혈액형 유전을 복대립 유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왜 복대립이라고 하냐면 아까 나온 일반 상염색체 유전,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혐알기 가능 불가능, 뭐 쌍꺼풀이 있음 없음, 그 다음에는 뭐 미맹임 아님, 그 다음에는 뭐 손가락이 구분 안 구분, 이런 식으로 딱 유전자가 몇 개야? 2개예요. 두 종류 중에 몇 개를 가지는 거예요? 2가지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ABO식 혈액형 유전의 유전자 종류가 총 몇 개냐면은 3종류예요. 3종류 중에 몇 가지를 가지는 거야? 2가지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이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대립되고 이렇게도 대립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가 대립된다 라고 해서 복대립 유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가 2가지면 무슨 유전? 단일인자 유전.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가 3가지 이상이면 뭐라고 불러준다? 복대립 유전. 네, 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열관계가 A하고 B는 유전자 O에 대해서는 우성이에요. 그러니까 A5면은 표현형이 뭐가 나오는 거야? A형. B5가 돼도 표현형이 뭐가 나와요? B형. 근데 A, B는 유전자의 우열관계가 서로 없어요. 그러니까 2개가 다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혈액형은 표현형이 총 4가지예요.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해서 4종류인데 유전자형이 A형은 AA, AO 2가지예요. B형도 BB, BO 2가지. AB형은 하나예요. AB. 그 다음에 O형도 OO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되겠죠? 자, 보면은 그래서 이게 가족 구성원 4명의 혈액형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딱 2가지가 있거든? 어떤 경우냐면은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A5형이고 엄마가 B5형이에요. 이러면 자손은 뭐 가능? 일단 AB 형 가능, A5 가능, B5 가능, O5 가능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4명의 혈액형이 다 다를 수 있죠. 그쵸? 그리고 각각의 혈액형이 나올 확률이 각각 4분의 1로 다 똑같죠.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이제 또 어떤 경우가 다르냐면 아버지가 A, B형이고 엄마가 O형이면 자손은 A5, B5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 구성원 4명의 혈액형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 경우하고 이 경우만 가능해요. 일단은. 알겠어요? 그래서 A형, B형. 근데 여기서 만약에 A형하고 B형 사이에서 O형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둘은 O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AO, BO가 되는 거죠. 결국에. 그죠? 만약에 근데 A형하고 B형 사이에서 O형이 절대 안 나온다. 그러면 한쪽은 뭐가 돼요? O가 있더라도 한쪽은 없을 수가 있죠.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AA에 BO가 되든지. 자손에 나온 혈액형을 보면 알겠지. 그죠? 만약에 A5하고 BB가 결혼을 하면은 나오는 혈액형은 AB형 아니면은 B형밖에 없는 거고. 그치? A하고 B하고. 그럼 AB형밖에 안 나오겠죠. 그치? 만약에 AAB 오면 AB형하고 A형하고 이렇게 2종류가 나타나겠죠. 그치? 자, 이거는 다 어디 있어요? 상염색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별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성염색체에 있으면 성염색체는 종류가 2종류죠. X염색체하고 Y염색체하고 2종류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X염색체에 있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은 반성유전이라고 해요. 성염색체 중에서도 X염색체에 유전자가 있는 경우 이거를 반성유전이라고 하는데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서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남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유전 현상을 바로 반성유전이라고 X염색체에 있는 경우. 참고로 Y염색체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한성유전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Y 염색체는 누구만 가져? 남자. 그러니까 이건 남자만 나와요. 그러니까 한쪽 성만 나와서 한성 유전. 그 다음에 반성 유전은 X 염색체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다 나와요. 근데 이게 반성 유전인데 반성 우성 유전이 있고요. 반성 열성 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봐봐. 일단은 보통 반성 열성 유전이면 대표적으로 생명 유전자가 반성 열성이야. 자, 보면은 라지 B가 정상이고 스몰 B가 생명이에요. 그럼 이게 X 염색체 위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봅시다. 남자는 X 염색체가 몇 개? 한 개예요. 그러면 XY인데 그건 어느 경우냐? 그러면 라지 B Y던가 스몰 B Y던가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죠? 없잖아. 어차피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X 위에 라지 B를 가진 X를 가지던지 스몰 B를 가진 X를 가지던지.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상. 이렇게 되면은 생명.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자는 XX로 염색체가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라지 B, 라지 B, 스몰 B, 스몰 B, 스몰 B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정상. 이렇게 돼도 정상. 이렇게 되면 여자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남자는 생명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 50%. 근데 여자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3분의 1. 그러니까 더 적죠. 그러니까 남자가 발현 비율이 반성 열성 유전이면 어떻게 돼요? 더 높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반성 우성 유전이 있다라고 쳐봐. 이게 유전병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 남자는 두 종류죠. A, Y던가 스몰 A, Y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전병 정상 50%지? 그지? 그럼 여자는 XX니까 이 경우 이 경우 세 가지죠. 유전병 정상. 이렇게 되면 유전병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로도 높죠. 그러니까 반성 우성 유전이면 누가 더 많아? 여자가 많아요. 반성 열성이면 누가 많아? 남자가 많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경우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유전자는 가지고 있는데 발현이 되지 않는 경우, 보통 이제 이형접합 유전자를 가진 경우 뭐라 불러준다? 보인자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긴 하나 발현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불러준다? 보인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록생명 이게 가계 유전도를 보면 이게 자, 아버지가 지금 정록생명 남자죠. 엄마가 보인자죠. 다 이렇게 돼버리면 봐봐.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여기서 몇 %야? 2분의 1, 50%죠. 뭐가 선택이 되면 아들이야? Y 염색체가 선택이 되면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아들 중에 생명일 확률은 몇 %? 정상이죠. 생명이죠. 딸 중에 생명일 확률은 정상이고 생명이죠. 50%죠. 그럼 자손 중에 생명일 확률은 몇 %? 50%. 정상도 50%. 이렇게 되겠지? 자, 엄마가 생명이면 X', 아버지는 정상이에요. 엄마가 생명이면은 아들은 100% 생명. 딸은 무조건 정상. 대신 보인자가 되겠지.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생명이라도 엄마가 보인자가 아니면 생명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문제를 잘 봐야 돼. 이게 나중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 태어난 자손 중
딸이 생명과 태어난 딸 중 생명 달라요. 자, 이 경우 자, 지금 아버지 생명이고 엄마 보인자죠. 자, 태어난 자손 중에서 딸이 생명일 확률은 얼마예요? 태어난 자손 중 딸이 생명일 확률 50%는 태어난 딸 중 생명일 확률이에요. 딸일 확률이 들어가야 돼요. 태어난 자손 중에서 딸이 생명일 확률이잖아. 그럼 딸일 확률 몇 프로? 2분의 1에 딸 중에 생명일 확률 얼마?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태어난 딸 중이면 딸일 확률이 없잖아. 이미 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 and냐 or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딸이고 생명일 확률과 딸 중 생명일 확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완전 낚시야. 그래서 저거 되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아들 태어난 자손 중 딸이면서 생명이면 딸일 확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태어난 아들 중 생명이면 아들일 확률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들이 이미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들일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많이 낚여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성별의 확률이 들어가야 되느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느냐가 달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저 한 끗 차이로 굉장히 많이 갈려요. 자, 근데 네. 이런 때 2분의 1 확률로 정생명이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렇죠. 그럼 정생명이 흔한 질문인가요? 아니, 근데 이 유전자가 있을 확률이 2분의 1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면 2분의 1인 거지, 일단 이렇게 될 조합이 나올 얘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정록생명 유전자 중에서 정록생명 유전자를 가질 확률 자체가 낮아. 그러니까 우성이, 그러니까 이게 반반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상 대 비정상의 확률이, 그러니까 정상 대 생명의 확률이 거의 100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100분의 1과 100분의 1이 만나면 10,000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적어요, 실제로 확률이. 예. 근데 보인자와 나중에 생길 수 있어요. 보인자가 나올 수는 없어요. 열성은 발현이 안 되니까. 예. 그 갖고만 있는 거지 절대 발현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갖고만 있는 거야. 발현은 안 되는 거고. 자, 그 위에 A, B, O, C 혈액 경험에서 A형이랑 B형하고 A, B형 있잖아요. 근데 O형은 수혈할 때 모든 형이 다 된다고 하죠. 맞아요. 근데 A만 있는데 O가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수혈하고 이 유전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혈 관계는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라 혈액에서 배워요. 아예. 여기서 수혈을 다루지는 않아요. 고등학교 가면은 수혈 관계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아요. 이 유전자하고 수혈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예, 아예 다른 메커니즘이에요. 자, 45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개념 쏙쏙 다 맞춰보자. 1번은 OOXO, 2번은 기억 니은, 3번은 OXOX, 다음에 4번에 우성인 거는 뭐예요? 혐알기 가능이 우성에 해당이 되죠. 혐알기 가능이 우성이고, 우성 유전자를 T, 열성을 스몰 t라고 하면은 얘가 혐알기가 안 되니까 둘이 이렇게 이형 접합 부모가 둘 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다음에 5번. 자, 귓불 모양의 유전자 가계도를 나타냈어요. 그럼 가하고 나의 유전자형을 쓰세요. 그럼 일단 귓불이 지금 보면은 분리형 사이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부착형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분리형이 뭐다? 우성.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 부착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부착형이고, 여기가 부착형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려면 얘도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스몰 a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둘이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요 둘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라지 a
하고 뒤에를 알 수가 없다. 네, 이거예요. 유전자형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사람 몇 명? 2명이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 자, 표현형 여섯. OX, OX, O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여기서 O형이 나온 걸로 봐서는 유전자형이 뭡니까? B, O형, 여기서는 A, O형 이렇게 되겠죠? A형, B형, O형, A, B형. 아, 다가 가질 수 있는 혈액형을 모두 쓰라고 했으니까 다 되죠. 네, A형, B형, O형 다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나는 무슨 형이에요? B, O죠. 네. 그 다음에 8번은 OOXX. 그 다음에 9번은 자, 자녀에게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을 모두 쓰세요. 그러면 X, 딸은 XX하고 X, X 프라임. 그 다음에 아들은 X, Y, X 프라임, Y.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딸은 X, X 프라임, X 프라임, X 프라임. 아들은 X, Y, X 프라임, Y. 이렇게 되겠네요. X, Y, X 프라임, Y. X 프라임 Y, X 프라임 S. 아니, 그러니까 딸은 X, X 프라임, X 프라임, X 프라임. 네, 아들은 X, Y, X 프라임, Y. 그 다음에 10번. 지금 정록생명 남자니까 X 프라임, Y. 그 다음에는 정록생명 여자가 X 프라임, X 프라임이니까 엄마는 보인자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9번에 3번도 있는데. 어디요? 9번에. 네, 9번. 아, 이거 3번이 빡. 그러네. 아, X, 이게 하나 더 있구나. X 프라임, Y하고 X 프라임, X 프라임. 얘가 있네요. 여기서 얘가 빠졌네.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중에서 딸은 다 생명이죠. 딸은 이렇게만 나오고 아들도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그죠? 네. 그 다음에 10번은 이렇게 되겠고, 정록생명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자, 아버지가 X 프라임을 갖고 있으면 딸은 무조건 X 프라임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죠. 네. 이 경우는 아들은 정상이니까 그냥 XY니까 정록생명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하나, 둘, 3, 넷, 다섯 명이죠. 정록생명인 사람이 아니라 가진 사람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예제 1번은 6과 7, 이거 뭐 답이 나왔으니까 유제 1번 봅시다. 분리형하고 부착형 중에서 깃불의 우성 형질은 뭐예요? 분리형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유성 대리 유전자를 라지 B, 열성을 스몰 b라고 할 때 3하고 4의 유전자형. 3은 여기서 뭐예요? 얘는 분리형이니까 스몰 b죠. 그 다음에 얘가 분리형이니까 스몰 b면 이 경우는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과 4에서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날 때 분리형을 가질 확률은, 자, 이 경우는 무조건 스몰 b밖에 없죠. 생시세포가. 그럼 분리형이 되려면 이 중에서 뭘 가지면 돼요? 라지 B만 가지면 되는 거죠. 몇 퍼센트? 50%죠. 2분의 1. 왜? 얘는 확률이 없잖아. 무조건 얘니까. 여기서 얘가 선택될 확률이니까 2분의 1이죠. 유전자형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의 번호를 쓰세요. 그럼 이 경우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가 맞고, 여기서 얘가 스몰 b죠. 이 셋은 알 수가 없죠. 아니다. 이 둘은 안다. 왜냐하면 스몰 b를 무조건 가지고 오니까 이 경우는 이 경우밖에 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알 수가 없지, 유전자를 우리가. 그죠? 6번은 모르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어떤 집안에 X염색체 있대요. 자, 이게 우성인가 열성인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정상 사이에서 유전병인 사람이 태어난 걸로 봐서는 뭐예요? 열성이죠. 열성. 자, 그러면은 열성이니까 이 정상이니까 x, y, x, x 프라임, x, x 프라임, 이 경우는 x 프라임, y, x 프라임, y, x, 여기서 여기 유전병 여자가 나왔죠. x 프라임, x 프라임. 그러니까 여기 보인자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7번은 여기서 나온 정상이니까 x, 아버지가 유전병이니까 무조건 x 프라임, x, y. 이 경우는 x, y. 이렇게 되겠네. 자, 6과 7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자, 봐. 유전병을 나타내는 아들일 확률. 아들일 확률 얼마? 2분의 1. 여기서 유전병이 나올 확률? x 프라임을 가질 확률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에 2분의 1이죠. 4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유전병을 나타낼 딸이 유전병을, 야, 자, 봐봐. 6과 7 사이에서 태어난 딸일 확률이 있어, 없어? 없죠. 태어난 딸이잖아. 이거 봐봐. 자녀가 태어날 때 유전병을 가질 아들. 태어난 딸일 확률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갖다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달라버리니까. 따라서 6과 7 사이에서 태어난 딸 중에서 생명이 될 확률은, 유전병이 될 확률은 몇 퍼센트? 2분의 1이죠. 그렇죠. 딸일 확률이 없으니까. 네. 유전장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은 이 중에서 몇 번을 알 수 없을까? 아, 이거는 모르네요. 5번은. 왜냐면은 여기서 X는 왔는데 여기서 이걸 받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러면 거기 46부터 49까지 한번 풀어봅시다.